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입시연구소 마음 공부연도 대표 맡고 있는 김성수 강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강북청솔에서 수리논술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래된 그 강남 하이퍼 본원하고 은혜관 그 통합으로 제가 전담해서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강하는 점은 뭐 은혜관, 뭐 하이퍼 본원, 강북청솔, 강남청솔 기숙, 뭐 명인학원 뭐 이렇게 출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이투스 인강을 런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따가 그 커리를 어떻게 좀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 3개년 주요 입결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논술 강사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네, 합격률입니다. 합격률. 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수강생 190명 중에서 101명 합격시켰습니다. 합격률은 53%예요. 대박이죠? 네, 논술로 아마 이렇게 합격률이 나오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논술은 수능하고는 다르게 단일 과목이 합부를 결정하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논술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커리를 진행해서 이 논술로 합격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맨날 자랑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입결을 보게 되면 네, 이런 입결들을 지금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최근 3개년간 제가 이제 합격시킨 누적 합격자 수는 278명이고요. 인원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어서 요거 보시면 한 50% 정도 매년 50% 정도 합격률을 맞춰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년 동안 계속 50%를 맞춰냈으면 이 정도 합격률은 상수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이 합격률이 정말 상수가 되기 위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희 수업이 합격률을 맞춰내기 위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수강 후기 같은 걸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얼만큼 타이트하게 그 마음가짐 좀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진행해서 입결이 나오게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다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요, 자, 네이버에 입시연구소 마음을 쳐보시면 여기에 수강 후기라,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그 자료를요, 띄워 놓을 거예요. 띄워 놓을 거니까 그냥 다운 받으시면 뭐 필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바로 보시면서 그 설명에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이버 요거 쳐보시면 그 다운받는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입시연구소 마음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논술을 지금 올해 진행을 하는데 이 트렌드를 좀 알아야죠. 자, 그래서 자연계 논술 전형은요 6,763명을 모집합니다. 전년 대비 뭐 110명 정도 감소했어요. 자, 주요 대학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증감했다. 자,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울산대 의예하고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을 폐지했어요. 울산대 의예 몇 명이냐면 5명 있었는데 빠졌어요. 자, 한양대 에리카 139명 뽑았는데 빠졌습니다. 자,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동동여대와 뭐 이런 학교들이 논술 신설된 학교.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작년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의학계도 한번 봅시다. 의학계를 보면 전년 대비 그 13명이 늘었어요. 특히 특징적인 부분들은 중앙대 카톨릭 약학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대는 일단 또 많이 뽑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화여대 약학 신설됐고요. 부산대 한의학 학석사가 지역 인재로 신설됐습니다. 여기 뭐 부산대 지역 인재는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태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4년도
전체 보면 논술 정원은요. 작년에 전체 정원에 3.2%를 뽑았는데 3.3%로 0.1% 늘었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왜 비율이 늘었을까요? 전체 정원이 주니까요. 전체 정원이 주니까. 그러니까 논술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3.2%, 3.3%를 뽑는 전형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전국 대학 기준이에요. 전국 200개 넘는 학교 대학 기준으로 3.2% 뽑는 거예요. 논술은 전국에서 안 뽑죠. 어디서만 뽑아요? 네, 서울권 주요 대학들만 논술을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대신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잠깐 살펴드리면 2020, 2021, 2022 이렇게 봤을 때 수시 모집 비율이 줄었어요. 근데 다시 수시 모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시 모집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시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전체 대학에 다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만 논술을 본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전체 정원에서 몇 프로를 뽑냐? 자, 정시는 몇 프로 뽑죠? 정시는 많이 보면 40%까지 뽑으라고 막 엄청 강요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40%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논술은 몇 프로 뽑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프로 뽑아요? 네, 13.5% 뽑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계만이에요. 자연계는 13.5%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뽑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이거를 상당히 많이 뽑는다는 건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보통 정시 준비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일주일에 보통 80시간 정도 공부하실 거예요. 강의 듣는 거 다 포함해서. 보통은 80시간, 좀 더 하면 좋고요. 그죠? 80시간 정도 공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논술 13.5%가 의미가 있고 많이 뽑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는 논술 준비하시는데 3시간만 주시면 돼요. 3시간만 주시면 이 3시간 갖고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걸 100%로 환산하면 요거는 33% 만들어지는 거죠. 80시간 투자해서 여러분이 정시 100을 만들 때 제가 3시간 갖고 33% 추가해 드릴게요. 시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왜? 논술에 누가 시간을 많이 써요? 쓸 수 없잖아요. 하실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뻐겁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트하게 제대로 된 준비해서 짧은 시간에 입결을 뽑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3시간에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2024년 논술 전형 트렌드 체크하셔야 되는 건요. 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미적용은 15개 대학이에요. 수시 원서 몇 개 쓰죠? 6개 써요. 수능 최저 없는 데만 다 써도 남아요. 여기 붙으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수능 공부한 게 아까워지죠. 실제로 올해 연대에 붙은 뭐 한양대 붙은 뭐 시립대 붙은 이런 친구들 연락 와서 얘기하면 이건 그냥 제가 붙인 겁니다. 제가 그냥 100% 붙인 거예요. 최저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은 논술로 합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약수령 논술 본은 읽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자료는 뭐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운 받게끔 해드릴 거예요. 자, 올해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되냐면 중앙대가 관원을 폐지하면서 일반과에서 관원을 보는 학교는 연세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관원을 보는 거 경희대 의학학계열,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의예, 아주대 의예.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리논술로 입결이 결정됩니다. 수리논술만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쓰는 게 아니라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과학논술은 지금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저가 없는 학교를 봤는데 논술 70% 이상 반영 대학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대놓고 이 한마디를 하려고요. 내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예 내신을 안 보는 대학 볼까요? 아예 내신을 안 보는 건대, 성균, 연세, 경희, 이화, 항공, 덕성, 동독, 한국기술. 이런데 내신 실질 반영 비율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퍼센트로 70% 실질 반영 비율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반영, 1등급, 5등급 차. 자, 이거 학생부랑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만약에 학생부를 쓴다면 주요 대학교 학생부 전형의 합격생 70% 이상 1.5등급 이내에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논술로는요, 볼게요. 1등급하고 5등급의 차이가 8%라는 얘기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8점 빠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빠져요. 8점 빠져요. 자, 요거 몇 칸만 내려가 볼까요? 거의 안 빠지죠? 자, 근데 8점 빠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왜? 숭실대를 누가 1등급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1등급들이 왜 논술을 왜 써요? 학생부 쓰겠지. 맞아 틀려요. 예. 자,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춘다고 그 대학 정시로 갈 수 있나요? 너무너무 멀리 있죠, 사실은. 정시 기준으로는. 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논술 전형은요, 논술 입결을 결정합니다.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학생부 반영 비율은 원래 낮아요. 더 낮춰지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더 완화되고 있어요. 논술은 논술로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술을 준비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게 사실 논술 준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자, 수원수투는 기본이죠. 수원수투가 안 들어가는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원수투를 제외하고 나면 뭐가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미적분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과목이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과목이 갈리잖아요. 네, 우리 수업은 수원, 수투, 미적분 만 9월까지 집중적으로 팝니다. 9월까지 계속 이것만 만들 거예요. 왜요? 9월에 원서 쓰시잖아요. 원서를 써야 여러분들이 기하가 필요한지 확통이 필요한지 둘 다 필요한지 알게 돼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입시는 시간과 싸움이에요. 선택과 집중은 잘 하셔야 돼요. 네, 논술을 준비하는데 정말 허튼 시간은 1시간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요거 한 1개월에서 1.5개월 만에 다 만들어서 입결 뽑았습니다. 저 기하 노벤데요? 확통 노벤데요? 확통이 베이스가 있을 리가 있나요? 지금 자연계 아니에요, 그죠? 네, 다 노베예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논술에서 나올 것만 해드릴 거예요. 전 과목을 수능처럼 다루지 않을 거예요. 나올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상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인데 저와 같이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유리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합격률이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준비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 자, 지금 몇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걸 막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사실 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합격률을 얼마나 뽑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제를 뭘 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뭘 풀든 그거 갖고 합격률을 만들어내냐 안 만들어내냐 중요하죠. 자, 무슨 문제를 풀었냐 안 중요해요. 저랑 어떻게 접근했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습됐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관리받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제 힘을 쓸 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합격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습니다. 그냥 저 믿고 맡겨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는지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2021년도 한양대 기출이에요. 일단 그림이 자, 이건 제가 파이널 때 수업했던 문제예요. 비슷하죠? 그림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답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네, 숫자까지 다 똑같이 맞췄어요.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맞춰드릴게요. 나올 것만 하자고요. 나올 것만. 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양이 적어서 작년 파이널 전에 했던 설명회 때 했던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2022년도 올해 문제는 이제 또 나와야지 체크되니까 작년 거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2022년도 서강대 11월 20일 날 시험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풀 거 아니니까 그림만 봅시다. 자, x분의 1 ln 1 플러스 x 루트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커리에서 다뤘던 문제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올해 5문제 맞췄어요. 작년에. 올해 또 맞췄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보고 드릴게요. 네. 자,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서강대에서 11월 20일 날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림만 봅시다. 1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x승. 네, 증가하는 걸 보이시오. 11월 20일 날 했던 문제예요. 제가 그 전날 했던 문제예요. 파이널 때. 11월 19일 날 했던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실제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글 파일을 사실은 손대지 않아요. 증명하려고. 자, 22 대비 파이널 11월 19일 날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수정은 언제 최종 이루어졌냐면 11월 17일 날 오후 4시 31분에 수정된 파일입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찾아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언제 수업했는지. 한글 파일을 손대지는 않아요. 네. 그 전날 했던 문제. 맞춰드릴게요. 또 볼게요. 네. 요거 한번 볼까요? fx-2f2x 4x분의 3을 만족한다. gx 리미트 2의 그림만 봅시다. f 그림이라고 표현할게요. 풀 게 아니니까. f2의 n승 x에 대해서 적분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제가 연대 파이널 때 했던 문제인데 우리는 준 게 아니라 구했어요. 구했고요. 자, 실제로 그림 보이시나요? 네, 훨씬 더 난이도 있게 풀었어요. 쉽게 느껴지게끔 연습할 겁니다. 그래야 입결이 나오죠. 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화여대 작년에 11월 27일 날 시험 봤어요. 자, 타원,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25일 날 파이널 때 했던 문제예요. 이틀 전에 했던 문제죠. 숫자만 달라요. K값 범위 구하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 출제됐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자, 한양대 22. 자,
자, 요거 그림 봅시다. fx x분의 lnx를 이용해라. a분의 b, b분의 2를 만족하는 a분의 b가 아니죠. a의 b승, b의 a승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모두 구하시오. 요거는 우리는 더 어렵게 연습했어요. a분의 b, a의 b승, b의 a승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이거 치환까지 해서 풀었어요. 훨씬 더 난이도 있게 풀었어요. 똑같이 나왔죠. 자, 올해도 여러 문제가 나왔대요. 네,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킵해 드리는 거예요. 나올 만한 문제 제가 정리해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그거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 연습시켜 드릴게요. 최대한. 그리고 혹시 정말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수업이 타이트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입결 뽑을 겁니다. 네. 나머지 대학들은 못 맞췄잖아요. 그래도 입결 나옵니다. 50%씩 나와요. 네, 타이트하게 연습할 거니까요. 이런 거 제가 준비시켜 드릴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은요. 자,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저희 사실은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한 5년째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제 이투스 청솔에 와서 계속 같이 이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예요. 네,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현되는 것들을 지금 있는 거 살짝씩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저희는 뭐 하냐면요. 매년 뭐 출제될지 그거 분석하고 앉아 있어요. 연구소에서. 뭐 나오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죠. 난이도 어떤지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교과적으로 실제로 퍼센트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몇 개년 정도 최근 거 분석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계열별 단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 맨날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에 다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놔요. 오더를 짜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수업 3시간인데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그 3시간 동안 모의고사 열심히 보시고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실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본 거 저희 연구팀에서 분석하죠. 모의고사 봤으니까 첨삭지도 받아야죠. 채점 기준하고 비교해서 잘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이때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밴드 운영하고 뭐 관리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건 수업 3시간이에요. 자, 그럼 우린 이걸 갖고 뭐 하냐? 아까 그 베이스가 되는 자료들을 보여드렸죠. 그거 가지고 성적 시트 잡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작년에 제공됐던 시트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하는 건 이거예요. 작년 9월에 했던 컨설트 시트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대면 받고 좋다 이거야. 그럼 그 자료 어떻게 해요? 버려요? 배웠으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써야 유리한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디 써야 합격할지 알려드릴게요. 대학별 고사잖아요. 학교별로 퍼포먼스가 어디서 제일 유리하게 나오는지 그 잡아드릴게요. 원서 아무 때나 쓰면 합격 안 나와요. 왜요? 수리 논술 보는 학생들이 전부 다 카톨릭대 의에 다 썼어요. 그럼 정원 빼고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실제 어디 써야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때 자료를 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버티시기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제가 준비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작년에도 실제 컨설트 하시면서 시트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봐드릴 거예요.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 유평, 그다음 논술 이런 것들로 전략을 수립할 거예요. 어디 써야 유리한지 잡아드릴 겁니다. 그냥 입결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학생부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조금 더 오래 진행을 좀 하려고 시트에 그냥 넣어놨어요. 아마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때 다루는 거는요. 자, 이 시즌 1의 유형 파트 기초 완성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수능은 논술하고 결이 달라요. 수능은 답이 나와야 점수를 받죠. 99%를 풀어도 빵점이에요. 답 안 나오면. 찍어서 맞아도 100점이에요. 오케이? 근데 논술은 답 나온다고 점수를 많이 받지 않아요. 어떻게 점수를 받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 완성, 이게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돌아갈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 다 돌아오고 나면 한 번 더 순환을 할 건데, 난이도도 높이고, 템포도 높이고, 점점 타이트하게 진행되겠죠? 이때 기하 확통을 진행할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걸 이제 특강으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그 이투스에서 제가 인강을 그 런칭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얘기가 다 된 상태인데, 그래서 요걸로 진행 좀 더 폭넓게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아무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나면 9월에 우리 수강생들은 저랑 무조건 컨설팅을 합니다. 원서를 아무 때나 쓰면 입결이 안 나와요. 요건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는 논술, 정시 두 가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살려서 합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하시는 게 왜 유리한지 정말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격률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한다라고 하면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부는 사실은 지금쯤 오면 다 거의 보이죠? 내가 학생부를 써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부 대상자가 아닌데 미련 갖지 마세요. 꼭 학생부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대상자들끼리의 그 라인에 이미 그 라인에 벗어났는데 왜 거기서 줄 서서 그들을 기쁘게 하나요? 선택과 집중 잘 하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학생부가 충분히 나오면 학생부로 가시면 돼요. 학생부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뭐가 중요해지죠? 당연히 정시가 중요해지는 거죠. 정시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부 대상이 아니면 진짜 중요해지는 건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수능 정시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하면 다 잘 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비들이 필요해요. 확률을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6월, 9월 모평 잘 보면 수능 점수 잘 나오나요?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6평, 9평 잘 봤다고 해서 수능도 그렇게 잘 볼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수시 원서를 같이 확률 싸움을 해줘야 그해 입시가 성공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기 정시러래요. 정시를 엄마 나 정시 올인할 거야. 정시를.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정시밖에 사실은 할 게 없으니까 정시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정시 올인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학생부 안 되고, 논술을 뭐 주위에 들어보면 다 떨어졌다 그러고 입결 잘 안 나오고 준비하는 거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길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평 9평 잘 봤다고 수능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능의 가장 큰 맹점은 하루에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올해 지금 수능 문제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아이들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잘 본 아이들도 있죠.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잘 보면 정시로 가면 돼요. 아니면 끝나야 되나요?
대비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생부 대상자가 아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수능 준비하시면서 논술 준비 저는 100%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과생들 적게 뽑지 않는 전형이에요. 시간 많이 안 쓸게요. 네, 저한테 시간을 3시간만 주세요. 저 자신 있어요. 제 눈 보이시나요? 진실 보이지 않나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제발 논술 안 된다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진짜 합격률로 보여드리고 증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강북 청술에 김성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정시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그러려고 제가 시간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죠? 논술로 입결 뽑아서 사실은 저의 욕심은 수능이 상관없게 만들어지는 게 저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연락은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붙을 줄 몰랐어요. 논술로. 네.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전화 그거예요. 저희 입결 저희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알아요. 이렇게 준비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이게 저희 거기도 있는 건데 연구소에도 일주일 3시간. 네. 아까 이거 제가 문제에 맞춰드린 그 얘기예요. 네, 보는 자료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컨설팅입니다. 네, 원서 아무데나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신의 한 수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주일 3시간 줘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